1차 대전이 막바지로 흘러가던 1917년, 상황은 프랑스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의 러시아 제국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며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고, 군대에서는 집단적인 탈영과 항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믿음직한 동맹국이었던 영국에서는 새로 취임한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 집중하며 서부 전선에서 전력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새로운 총사령관 로베르 니벨은 전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제안합니다. 1916년 베르댕 전투에서 독일군의 대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승리를 거둔 그는 같은 방식으로 독일군 방어선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니벨은 프랑스의 신임 총리 알렉상드르 리보와 새 국방장관 폴 팽르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니벨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단기간 내에 전략적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고, 이를 위해 대규모 공세를 강행하려 했죠. 니벨은 포병의 달인으로 불렸으며 특히 베르댕 전투 후반부에서 이동 탐막 전술을 훌륭하게 활용했습니다. 이동 탐막 전술 원어로 크리핑 베러지는 포격이 일정한 속도로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적의 방어선을 약화시키고 그 뒤를 보병이 따라가면서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집중 포격으로 적 기관총 진지와 철조망 함정을 파괴하고 분당 50m 속도로 포격을 전진시킵니다. 즉 포탄 커튼이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 보병은 포격이 끝나는 즉시 전진하여 살아남은 적군을 정리하고 포탄 커튼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전술은 적이 반격할 틈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죠. 니벨은 이동 탐막 전술을 광범위한 전선에서 다시 한번 실행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북쪽 방면 아라스와 누아용에서 영국군이 조공을 담당해 독일군의 발을 묶고 있으면 주공인 프랑스군은 앵강을 넘어 셰망드담까지 진격하여 전선을 돌파하고 독일군의 서부 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세작전에 프랑스군 고위장교단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예비집단군 사령관 조제프 미슐레는 이를 미친 작전이라고 했고, 중부 집단군 사령관 필리프 페탱 또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니벨은 완고했습니다. 그는 48시간 내에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작전을 종결하겠다고 장담하며 정치인들과 장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작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니벨은 지나치게 많은 곳에서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심지어 사교 클럽에서도 작전의 세부 내용을 발설했습니다. 결국 이 정보는 독일군에게까지 흘러들어갔고 독일군은 이에 맞춰 철저한 방어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습 효과는 사라졌고 작전은 이미 실패할 운명이었죠. 프랑스군의 작전이 유출되자 독일군은 즉각 방어태세를 정비했습니다. 우선 누아용 방면에 형성된 돌출부를 포기하고 30km 후방의 지크프리트 선으로 후퇴의 방어 면적을 줄였고, 철수한 지역은 다리와 도로를 파괴했으며 각종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크프리트 선의 기관총 진지를 구축해 방어를 공고히 했죠. 독일군이 후방으로 후퇴하자 프랑스 북부 집단군 사령관 데스페레는 철수하고 있는 독일군을 공격하자고 주장했지만 니벨은 독일군이 자신의 계획을 모른다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군은 성공적으로 후퇴하며 방어태세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방어선에는 소수의 병력을 배치하고 프랑스군이 방어선을 뚫었을 때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주병력으로 반격을 하는 것이죠. 1917년 4월 16일 프랑스군의 대공격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독일이 열심히 준비했더라도 프랑스는 포병의 제왕 니벨이 있습니다. 85만 병력과 7,000문의 대포가 독일군을 향해 용맹히 전진했습니다. 독일군의 2배 가까운 병력이었죠. 니벨의 자랑 이동 탐막 전술은 독일 언덕에 막힙니다. 독일 사령관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방어진을 깊이 구축하고 전선을 후방 경사면에 배치해 프랑스군 포격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강을 건너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했으며 그 후에도 독일군이 설치한 지뢰와 철조망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독일군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올라오면 그대로 표적이 되었죠. 결국 첫날부터 공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 1차 방어선을 점령했지만 하루 만에 4만 명의 병력 손실이 발생했고 더 이상 공세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벨은 억지로 작전을 지속했고 약속했던 48시간이 지났지만 아무튼 공세를 계속하며 병력을 갈았습니다. 독일은 훌륭하게 수비했지만 협상국이 2배 정도 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으며 수비해야 했죠.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1만 8천 명의 프랑스군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독일군 방어선은 건재했습니다.
이후 5월 9일까지 소규모 전투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공세는 종료되었습니다. 사실 주공 프랑스보다 조공 영국군이 부분적으로 공격을 성공했지만 애초에 조공이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 없었죠. 85만 명이 투입된 작전에서 프랑스군 12만, 영국 13만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독일군도 48만 중 16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피해로 인해 프랑스군 곳곳에서 하극상과 반란이 발생했으며 일부 병사들은 집단적으로 평화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니벨은 총사령관에서 해임되었고 필리프 페탱이 후임으로 임명되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페탱은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반란자 처벌을 강화하며 프랑스군을 재정비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강한 공세를 계획한 로베르 니벨. 모든 책임이 니벨에게 있지는 않겠지만 무능한 지휘관은 적군보다 무섭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